뭐라고? 국수 파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당장 헤어져. 그 여자는 우리 집 사람이 될 수 없어.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회장. 그는 회장에 오른 이후 단 한 번도 틀린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성공으로 인생을 증명해왔죠. 그런 그에게 아들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월세조차 밀리는 작은 가게에서 국수 파는 여자라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 여자를 시험해 보기로요. 하지만 눈 내리는 겨울날 국수집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식, 73세, 태산물류 회장, 국내 10대 재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화려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IMF 때 강태식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고 빚에 쫓겨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한겨울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추위와 굴욕 속에서도 강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렇게 태산물류를 세웠습니다. 지금 강태식의 손에는 수천억 원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때의 추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강태식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후 3시 광화문 태산물류 본사 회장실, 넓은 책상 앞에 강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남재훈이었습니다. 회장님, 남재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쉰 중반의 남재훈은 20년 넘게 강태식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해. 남재훈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도윤 전무님 3년째 비밀 연애 중이십니다. 강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 상대는 작은 동네 국수집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국수집?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3년이나 나한테 숨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식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겨울 오후였지만 해는 벌써 기울고 있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오늘 밤 첫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재벌과 결혼이 뭔지 모르나 강태식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야. 회사의 일이고 가문의 일이고 전략이야. 남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IMF 때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한순간이었어.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렸고 은행은 문을 닫았고 거리에 나앉았지.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어. 눈이 내렸고 추웠지. 남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강태식은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배신, 추위, 굴욕, 무너진 자존심, 다시 일어서기 위해 버린 것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지난 세월에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수집 여자,
강태식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돈을 안 본다고? 말도 안 돼. 조사 내용은 봉투 안에 다 있습니다. 강태식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름 윤서아, 33세, 직업 국수집 운영, 가족관계 무고아, 강태식의 눈이 고아라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 잔고 47만 원, 부채 2,300만 원, 월세 연체 2회,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태식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를 불러. 당장, 지금. 남재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강도윤은 태산물류 전무입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흔들림 없는 자세, 겉보기엔 아버지를 꼭 닮은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강태식의 말이 짧았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식이 테이블 위 봉투를 밀었습니다. 봐. 도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하셨군요. 3년이나 숨기고 다녔어. 내가 조사 안 할 줄 알았나? 도윤은 서류를 더 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국수집 여자? 그게 내 선택이야? 예. 미쳤나? 강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태산물류 후계자야. 내 결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알면서 왜 이래?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보지 않습니다.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돈을 안 본다고? 세상에 돈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태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동받았어? 순진하게. 도윤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강태식이 일어섰습니다. 당장 정리해. 내일까지. 못합니다. 뭐?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식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첫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봉투를 쥐고 창가에 섰습니다. 국수집 여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본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강태식의 가슴 속에선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타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국수집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놔둘 순 없다. 그날 밤 강태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윤이 나간 후 강태식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월 매출 평균 350만 원, 월 지출 월세 120만 원, 식자재 100만 원, 공과금 30만 원, 통장 잔고 47만 원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저 숫자였습니다. 강태식은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난하면 욕심이 생기는 법이야.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비고란이 있었습니다. 비고 최근 3개월간 월세 연체 2회, 특이사항 강도윤 전무와의 만남은 주로 야간, 가게, 폐점 후 진행 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야간 만남. 비밀스럽게 강태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계획적이야. 처음부터 노린 거야. 강태식의 머릿속에선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 후계자를 만났다. 3년이나 관계를 유지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 강태식은 고아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거리에서 떨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그 감정을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동정심 유도. 그것도 전략이지. 강태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만날 수 있는 여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들, 명문가 출신들. 그런데 왜 하필 국수집 여자였을까? 뭔가 있어. 분명히. 강태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남재훈을 불렀습니다. 더 조사해. 더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은 없나? 과거에 사기 전력은 없나? 빚은 정확히 어디서 진 건가? 다 파악해. 남재훈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면 사생활 침해가 상관없어. 강태식이 잘라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해. 남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재훈이 나가려는데 강태식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예. 어젯밤 도윤이 서류 제대로 봤나? 남재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장만 보고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조사하셨군요. 한마디만 하고 나가셨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보지도 않았어? 그 말은 곧 아들이 이미 그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빚이 있는 것도, 고아인 것도 다 알고도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가봐. 남재훈이 나갔습니다. 강태식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서류 속 윤서아의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은평구. 강태식이 살던 대저택과는 정반대편이었습니다. 서울의 끝과 끝이었습니다. 가난은 결국 욕망으로 이어진다. 강태식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을 때 강태식도 욕망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었고, 잃은 것을 되찾고 싶었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윤서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강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식은 추가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서아에게 특별한 전력도, 다른 남자도,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빚이 있고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강태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해. 오히려 이상해. 오후 5시 강태식은 도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회장실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대저택 식당에 차려진 저녁 식탁. 하지만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이나 먹자. 강태식의 말이 짧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먹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강태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서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그게 결혼 이유가 되나?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만나서 뭐해? 강태식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다 파악했어. 가난하고 빚있고 고하지. 그게 다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있어? 강태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랑? 진심? 그런 말 하려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강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지금 재벌 후계자야. 내 선택 하나가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어. 그걸 모르냐?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결혼은 전략이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이익과 이익의 계산이라고.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계산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 강태식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그게 내 운명이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알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해를 못하냐?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우리 같은 위치에선 모든 선택이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어.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서아 씨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 제가 누군지 몰랐을 때부터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강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연기일 수도 있어.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 기억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년 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울 외곽의 거래처 회사로 가서 회의를 마친 후 우연히 작은 국수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6개뿐이었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한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그때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메뉴를 주문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도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할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국수를 다 드셨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국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아가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국물을 조금 더 담아왔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국물 좀 더 드세요. 추운데 따뜻하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근데 나 다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냥 국물만이라도요. 서아는 할머니가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물을 따라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따뜻하네. 서아가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국물을 다 드실 때까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들었던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서아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보다 빨랐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평생 재벌 후계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도윤을 먼저 챙겼습니다. 강태식의 아들이니까, 태산물류 전무니까.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손님도 아닌 할머니를 먼저 봤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데도 국물을 더 떠다 드렸습니다. 감사 인사조차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챙길 수 있을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 따뜻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먼저 봤던가. 서아가 이번엔 도윤에게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자꾸 그 가게에 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3번. 서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아는 도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으로만 봤습니다. 도윤은 그게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강태식의 아들이 아니라 강도윤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도윤은 고백했습니다. 윤서아는 놀랐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서 윤서아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도윤이 재벌 후계자라는 걸. 윤서아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이제 어떡해요? 윤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국수집 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은 재벌 후계자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도윤이 윤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윤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도윤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허락할 리 없어요. 설득할게요. 안 돼요. 저는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하지만 도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정합니다. 도윤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서아 씨는 제가 재벌 가문의 후계자인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까 봐요. 서아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전략일 수도 있어.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강태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야. 현실을 보는 거야.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지금은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정리 안 하면 내가 직접 나선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직접 나서신다고요? 그래. 내 방식대로 확인하겠어. 무슨 사람은 시험하면 드러나는 법이야. 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가봐. 강태식이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식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험. 그 순간 강태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좋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IMF 때였습니다.
강태식도 노숙자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몇 푼 남아 있었습니다. 모자랐지만 그래도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강태식을 봤습니다.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나요. 누군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강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강태식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국수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추위, 그날의 굴욕. 강태식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모습으로 시험하자. 강태식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강태식은 남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예, 회장님. 회사 비밀 창고 있지. 남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내 물건들 보관돼 있어. IMF 때 내가 입었던 옷. 남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가져와. 그 옷. 하지만 잊지 않으려고 남겨뒀어.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날씨 확인해. 언제 눈 온다고 했나? 남재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폭설 예보입니다. 좋아. 그날 가겠어.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직접 확인해야 해. 그 여자가 정말 돈을 안 보는지. 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은 시험하면 드러나는 법이야. 일주일 후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였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강태식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전용 차가 아니었습니다. 남재훈의 개인 차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승용차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남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차는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강태식이 사는 곳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급 주택가 대신 오래된 골목들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도로 대신 좁은 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남재훈이 차를 세웠습니다. 강태식이 내렸습니다. 입고 있던 고급 코트를 벗었습니다. 대신 남재훈이 준비한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때가 묻고 해진 옷이었습니다. 정장 바지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구두 대신 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모자도 쓰십시오. 남재훈이 낡은 털모자를 건넸습니다. 강태식이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이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추운 겨울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같이, 아니, 넌 여기 있어. 강태식이 말을 잘랐습니다. 혼자 가야 해. 남재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식이 걸어갔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강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서 갔습니다. 강태식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IMF 때 거리에 나앉았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랬습니다. 못 본 척, 모른 척, 피해가는 시선들.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시험이었습니다. 집중해.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할매국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강태식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보였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시작이야. 강태식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눈을 맞았습니다. 어깨에 눈이 쌓였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떨리게 놔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강태식을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강태식은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 한 명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10분쯤 지났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강태식의 어깨와 모자에 눈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손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춥대. 강태식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진짜 노숙자처럼.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아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옆 분리수거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강태식을 봤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강태식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경계하는구나. 하지만 서아는 다가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웅크린 채로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 계시면 위험해요.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 강태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아의 말이 낮았습니다.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추우시잖아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짜로 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아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태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냄새가 났습니다. 손님 몇 명이 강태식을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강태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서아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아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테이블 6개,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와 노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국수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태식은 국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손님들과 같은 친절한 자세로 대해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냄새 안 나? 목소리가 작았지만 강태식에게 들렸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돌려 강태식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남자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예, 뭐 필요하세요? 여기 좀, 남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강태식을 향했습니다. 서아는 무슨 말인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서아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향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태식 쪽이 아니라 가게 전체에 가볍게 뿌렸습니다. 추워서 환기를 자주 못했네요. 죄송해요. 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녀 커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시면 조금만 열어둘게요. 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강태식 쪽으로 왔습니다. 국수가 식을까봐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강태식은 서아를 봤습니다. 나 때문에 창문을 열었어. 추운 겨울인데.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하지만 서아는 강태식을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태식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IMF 때, 그때 그 국수집 주인은 냉정하게 쫓아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네.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연기인가, 진심인가? 강태식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별로 맛없겠지. 동네 허름한 국수집에서 값싼 재료로 대충 끓인 국물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멸치 맛이 진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멈췄습니다. 이 맛,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수였습니다. 추운 겨울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따뜻하게 끓여주시던 그 국수, 그 맛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또 한 입. 손끝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렸습니다. 강태식은 안경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은 계속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을 챙겼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자연스러워. 연기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강태식은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더 드실래요? 강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강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돈이 없는 척했습니다. 서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강태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태식은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서아가 자신이 먹던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가만히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봤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냄새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기를 못했다며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노숙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어도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더 드실래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엔 천천히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낯선 노숙자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강태식의 가슴 속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뭐지? IMF 때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국수가 먹고 싶어서 가게에 들어갔을 때, 냄새 난다고 쫓겨났을 때, 그때의 추위, 그때의 굴욕.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왜 내가 부끄러워지지?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모르겠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겠어. 남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겁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가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흔들린다고? 강태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한두 번 선행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었습니다. 그건 위험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장기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지? 따뜻한 국물, 조용한 목소리. 들어오세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낯선 노숙자한테 저런 말을 하지? 계산이라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라면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봐야 해. 알겠습니다. 남재훈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더 어렵게 만들어 봐야겠어. 무례하게 굴고 돈도 모자라게 주고 그래도 똑같이 대하는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럼 자신이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긴 이르다. 사흘 후 강태식은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 더 어렵게 만들어 봐야 해. 저녁 7시 같은 노숙자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라고 했습니다. 서아가 강태식을 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잔치국수요. 네. 잠시만요. 서아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좀 많았습니다. 테이블 6개가 차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아가 주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먼저 갔습니다.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국물을 조금 더 떠다 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저 웃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또 봤습니다. 챙기는 것이 습관이네. 서아가 이번엔 강태식에게 왔습니다. 국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강태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빨리 안 돼요? 목소리를 일부러 퉁명스럽게 크게 냈습니다. 서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 배고픈데 오래 걸렸잖아요. 강태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손님이 많아서 손님 많은 거 내가 알 바 아니잖아요. 강태식이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불편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서아는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투를 더 낮췄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아가 물러났습니다. 강태식은 국수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다 드셨어요? 계산이요. 강태식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돈이 좀 부족한데요. 서아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얼마나요? 1,000원 모자라요. 강태식이 손에 쥔 돈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갑엔 카드도 현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조금만 꺼낸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셔도 돼요. 다음에요? 네. 또 오시면 그때 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손님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외상을 주네. 계산적이었다면 외상장부에 기록했을 겁니다. 잊지 않고 꼭 받으려고요. 하지만 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국수집이 국수집이지 뭐. 분위기가 영 그래. 강태식의 무례한 행동이 거슬렸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서아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 불편하셨나요?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손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국수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김치 더? 아니에요, 됐어요. 서아가 작게 고개 숙였습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손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강태식 쪽으로 왔습니다.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서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강태식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태식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재촉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돈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그런데도 서아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왜? 강태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식은 차에 오르자마자 코트를 벗었습니다. 노숙자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지?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였습니다. 회장님, 남재훈이 다시 불렀습니다. 집으로.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왜 이러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재촉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그런데도 서한은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야. 강태식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는 걸. 그럼 뭐야? 진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계산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사람을 대하는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욕심낸다. 가난하면 계산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강태식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달랐습니다. 이럴 수가. 강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재훈이 보지 못하게. 회장님, 저기. 남재훈이 뭔가 느낀 듯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예. 나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아. 예. 다음엔 시험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봐야겠어. 남재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많이 흔들리신 겁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흔들린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평생 틀리게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쫓으며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강태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면 더 이상 시험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다음에 가면 무너질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태식은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가게가 생각났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보다가도 그 따뜻한 국물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국물,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회의 중에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태식은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남재훈을 불렀습니다. 준비해. 또 가시겠습니까? 남재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강태식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보고 결정하겠어. 하지만 강태식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험이 아니라는 걸.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은평구로 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노숙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강태식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가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멸치국수요. 서아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2개만 차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주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국수 나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서아가 국수를 내려놓고 양을 살짝 더 퍼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챙기네. 서아가 이번엔 강태식에게 왔습니다. 국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강태식이 처음으로 먼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강태식은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으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어지러워. 서아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서아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119가 금방 올 거예요.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물 좀. 강태식이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서아가 할머니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숨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서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가족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가야 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타세요. 서아가 급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서아가 계산대로 달려가 열쇠를 챙겼습니다. 그때 단골로 보이는 아저씨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제가 잠글게요. 네. 열쇠 두고 가세요. 제가 손님들 정리하고 문 잠글게요. 걱정 마시고 어서 가세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 돈을 놓고 나갔습니다. 아저씨가 돈을 정리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 가족도 아닌데. 아저씨가 강태식을 봤습니다. 손님도 나가셔야죠. 아, 예. 강태식이 일어섰습니다. 계산대에 돈을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분이에요. 강태식이 멈춰섰습니다. 예. 여기 단골들은 다 알아요.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 할머니도 돈 없어서 못 오시는데 사장님이 자주 공짜로 드리거든요. 강태식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실직했을 때도 그냥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더니 받지도 않으시고. 아저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사장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들 고마워하죠.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짜로 자주? 조사보고서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구나. 통장 잔고 47만 원. 월세 연체.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은 병원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걸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아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걱정하는구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서아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가 괜찮아. 괜히 소란 피웠네. 아니에요.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된 거예요. 서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네. 강태식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서아가 보였습니다. 할매국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서아가 끝까지 곁에 있었어. 16살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때 받은 장갑 아직도 끼고 다니는구나. 낡아서 구멍 났는데도. 강태식은 서아의 손을 봤습니다. 낡은 털장갑이 보였습니다. 엄지손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의사가 지나갔습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저랬지. 예. 남 먼저 챙기고 남 걱정하고. 우리 할매국수 할머니도 그러셨잖아. 내가 꼭 닮았어.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너 키우면서 맨날 하셨던 말 기억나냐? 사람은 배고프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식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매국수 할머니, 서아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엔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너 너무 남만 챙기지 마. 너도 챙겨야지.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긴. 가게도 힘들다며. 월세도 연체되고. 그건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강태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이제 확실했습니다. 서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걸었습니다. 남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강태식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재훈아. 예. 나 틀렸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어. 남재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IMF 때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 나앉았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달랐습니다. 눈 오는 날 추위에 떨던 노숙자를 들어오라 했습니다. 냄새 불평에도 내쫓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게 굴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수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외상하는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자 장사 접고 병원 갔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서하는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강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 삶이라는 걸. 내가 잃어버린 게 뭐였지. 평생 숫자만 봤습니다. 통장 잔고, 재산, 조건.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가진 게 없었지만 진짜 부자였습니다. 강태식은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강태식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하면서 잃어버린 것, 돈과 권력을 얻으면서 놓쳐버린 것, 사람을 보는 눈, 강태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식은 회사에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서하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사심없이 배려하는 따뜻한 목소리, 할머니를 부축하던 모습, 눈물 글썽이던 눈빛, 가리고 그 따뜻한 국물. 내가 뭘 해야 하지? 강태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걸 전략으로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남재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왜 그래? 서하 시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태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문제?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현재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못 내면 계약 해지한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번 달 말 며칠 남았는데? 일주일입니다. 강태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건물주 어떤 사람이야? 이름은 오성택입니다. 50대 후반 그 일대 건물 몇 개 가진 사람입니다. 강태식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알아봐. 그 건물 매입할 수 있는지. 남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서하 씨가 알게 됩니다. 회장님께서 건물을 사신 걸. 강태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관없어. 일단 알아봐. 알겠습니다. 남재훈이 나갔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하 씨가 힘들어하겠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또 그곳에 갔습니다. 이번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웃음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8시가 넘어가자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그때 남자 한 명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배가 나온 체격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직감했습니다. 건물주다. 오성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월세 생각은 해봤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내가 벌써 몇 달을 기다렸는데? 오성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0만 원이나 올리시면 갑자기 이 동네 시세가 다 올랐어요. 내가 오히려 싸게 받는 거야.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가 꼭 일주일 줬잖아요. 벌써 이번 달 말까지야. 못 내면 나가는 거예요. 오성택이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 장사 방식도 좀 그래요. 예. 공짜로 나눠주고 외상 받아주고.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지.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자선사업 하려고 장사해요? 오성택이 비웃었습니다. 여기 월세만 내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가게들도 다 장사 잘해서 내는 거예요. 사장님만 특별 대우 못 해줘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성택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예요. 기억하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태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강태식은 남재훈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물 매입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팔 의향이 있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 진행해. 회장님, 그런데 남재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면 서아 씨가 알게 됩니다. 회장님이 도운 걸. 강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재훈아. 강태식이 남재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계산하며 살았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지. 남재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산이 안 돼. 그냥 도와주고 싶어. 그게 다야.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계산 없이 나한테 국수 한 그릇을 줬어. 추운 겨울에. 낯선 노숙자한테. 남재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행해.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사흘 후 강태식은 다시 가게 앞에 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장사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몇 분. 서아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모았어요. 이거라도 보태세요. 안 돼요. 못 받아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지.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데 저 혼자 해결할게요. 사장님, 여러분도 다들 힘드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서아가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제발 마음만 받을게요. 사람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남들이지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걱정하고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아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강태식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해. 서아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건물 매입 완료됐습니다. 남재훈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월세 인상은 적용하지 마.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해. 알겠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도윤이한테 가야겠어. 강태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도윤아. 예. 집에 와서 밥 먹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그냥 오너라. 할 얘기가 있어. 강태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직접 준비하라고 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태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 예.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 강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예. 아버지가 잘못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 강태식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서아 씨, 직접 봤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시험했어. 노숙자로 변장해서.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못 봤어. 숫자만 봤어. 조건만 봤어.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서아 씨는 달랐어. 아무 계산 없이 사람을 봤어. 추운 날 밖에서 떨고 있는 낯선 노숙자를 들어오라고 하고 따뜻한 국수를 대가 없이 대접했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는 알아. IMF 때 아무도 아버지를 안 도와줬거든.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서아 씨는 좋은 사람이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고집부렸어. 강태식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 씨한테 인사하고 싶어. 제대로.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아버지가 해야지. 강태식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아 씨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노숙자로 시험한 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 씨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럴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말로만 해선 안 될 것 같아. 내가 한 일이 너무 컸으니까. 도윤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진심을 보여야 해. 강태식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 돈, 권력, 명예,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사람을 보는 눈,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대하는 법. 서아는 가진 게 없었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로 사과할 순 없어. 건물도, 돈도, 권력도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걸 되찾아야 해. 그래야 진심이 전해질 거야.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진심이 전해질까?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강태식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강태식은 남재훈을 불렀습니다. 건물 매입건은 어떻게 됐나? 계약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좋아. 월세 인상 철회 통보했나? 아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건물주 이름으로 통보하지 마. 그냥 조용히 처리해. 서아 씨가 월세 가져오면 기존 금액만 받고 인상분은 돌려줘. 남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예. 앞으로도 인상하지 마. 남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손해가 상관없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가게가 계속 있어야 해. 저 동네 사람들한테 필요한 곳이야. 남재훈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내 이름 나오지 않게 해. 예, 회장님. 남재훈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건물주 오성택 말입니다. 응. 처음엔 안 판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태산물류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남재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봤습니다. 강태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는 달랐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때도 똑같이 대해줬어. 그게 진짜 사람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강태식은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서아 씨 가게 몇 시에 문 닫아? 8시쯤이요. 왜요? 아버지 혼자 가보려고.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할 일이 있어. 제가 같이, 아니, 혼자 가야 해. 강태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8시, 강태식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이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서아가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서아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했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노숙자로 봤던 그 사람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가게, 따뜻한 불빛, 국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의자에 걸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식은 가게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국수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앉았던 의자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멈춰 섰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성공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서아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강태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강태식입니다. 서아가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태산물류 회장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 제가 시험했습니다.
강태식이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눈 오는 날 일부러 밖에 앉았습니다. 추운 줄 알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했습니다. 3번이나 왔습니다.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돈을 노린다고, 계산한다고, 연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계산 없이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낯선 노숙자한테. 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국물 한 모금이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앞에서 제가 더 가난해졌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사람을 볼 줄 몰랐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조건만 봤습니다. 강태식이 다시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저한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도윤 씨한테 들었어요. 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도 힘든 시간 겪으셨다고, IMF 때 노숙하셨다고.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강태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셨겠죠. 아들이 어떤 사람 만나는지.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부모 마음이요. 서아 씨,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재벌가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고하고, 가난하고, 빚도 있고, 학벌도 없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 같은 사람이 도윤 씨 옆에 있으면 도윤 씨만 힘들어질 거예요. 아니에요. 강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아 씨.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자격? 그게 뭡니까? 학벌? 집안? 재산? 강태식이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아 씨는 그런 것보다 훨씬 귀한 걸 가지고 계십니다. 예, 사람을 보는 눈,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대하는 법.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진짜 귀한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닙니다. 강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 씨는 추운 날 낯선 노숙자를 들어오라 했어요. 냄새 난다고 불평해도 내쫓지 않았어요. 무례해도 참았어요. 돈 없어도 수치 주지 않았어요. 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IMF 때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서아 씨.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서아 씨를 의심했던 거, 시험했던 거. 서아는 한참 동안 강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날 국수 드실 때 표정 봤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진짜 추우셨죠? 손 떨고 계셨잖아요.
강태식이 멈칫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추우면 따뜻한 거 먹어야죠. 그게 다예요. 서아가 강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국수 끓여드릴게요. 강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서아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국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드세요. 강태식 앞에 국수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강태식은 그 국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식은 국수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서아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태식은 국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서아 씨,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아버지세요. 예, 도윤 씨. 그리고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아버지도 되실 거예요. 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도윤도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도윤이 강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강태식을 안았습니다. 강태식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따뜻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봄이 왔습니다. 강도윤과 서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할매국수, 서아의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팎으로 꽃이 장식됐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골 할머니들, 아저씨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강태식과 회사 사람 몇 명, 진짜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서아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도윤도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이구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예식은 짧았습니다. 사회자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서아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봤습니다. 강태식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강도윤으로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서아 씨를 통해 잃어버렸던 걸 찾으셨습니다. 도윤이 강태식을 보았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희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서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 동네 분들이 가족이었으니까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도윤 씨와 아버님. 서아가 강태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조건만 봤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그 문을 열었어요. 국수 한 그릇으로. 강태식이 작게 웃었습니다. 추운 겨울, 낯선 노숙자한테 따뜻한 국수를 내밀었어요. 아무 계산 없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잊고 살았던 걸 다시 배웠어요. 강태식이 서아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더 따뜻하다는 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식이 도윤과 서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살아라. 도윤과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서아가 직접 끓인 국수였습니다. 도윤이 도왔습니다. 강태식도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나르는 걸 도왔습니다. 재벌 회장이 앞치마를 두른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강태식이 직접 국수를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식이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네, 아버님. 결혼하고 나서도 이 가게는 계속할 거지? 서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강태식을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며느리인데 국수집을 계속하면. 강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서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물어본 거야. 강태식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고 싶어요. 힘들 텐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서아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저한테는 집이에요. 할매국수 할머니가 주신 집이고 동네 분들이 채워주신 집이에요.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속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태식이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도 배움이야. 도윤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뭐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너희끼리 있어라. 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강태식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서아야. 네. 내일도 국수 끓여줄 수 있나?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강태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1년 후 서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네. 강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과 서아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예. 할아버지가 지어주셔야죠. 강태식이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한 온유로 하면 어떨까? 강온유. 좋아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아이로 자라길. 강태식이 손녀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강태식은 주말마다 국수집에 갑니다. 도윤과 서아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손님들에게 국수를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강태식도 앞치마를 두르고 돕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그릇도 나르고 손님 맞이도 합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말합니다. 회장님도 이제 우리 식구네. 강태식이 웃습니다. 예, 식구죠.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식, 도윤, 서하 세 사람이 가게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얼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아버지, 간 봐주세요. 서아가 국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강태식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소금기가 느껴졌습니다. 파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완벽해.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도윤이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서아가 손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강태식은 그릇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